오늘 이제 삼각함수 단원 제대로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뭐 대충 기억나죠? 뭘 배웠죠? 각, 새로운 각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배경이 부채꼴이다 보니 부채꼴에 대해서 새로운 넓이 공식이나 호의 길이 공식 배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또 각을 배웠으니 뭐 회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러 갔죠? 부채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전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는 뭐 동경 정도, 위치 관계 얘기 정도 하고 사실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전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00도, 뭐 1080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뭐 각들이 등장하고 그놈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러 갈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는 거의 개념 공식 위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삼각 함수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sin x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러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sin 세타에서 멈출게요. 알았죠? 자, 물론 저 세타의 범위가 이제는 음수도 될 수 있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하면서 뭐 720도 더하기 60도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제는 이 녀석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삼각형에서 나오잖아. 어떤 거?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사인이라고 한다, 이 녀석을 코사인이라고 한다, 이 녀석을 탄젠트라고 한다. 그래서 사인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빗변분의 높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사인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뭐 또는 맞죠?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거는 이제 직각삼각형, 삼각형에서 머물렀던 얘기고, 이제는 이 녀석을 뭐 한다? 이놈이 바로 동경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빗변처럼 보였던 녀석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막대기가 멈춰 있는 상황이야. 그때 이제 너네가 사인과 코사인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아. 이거분의 이거로 갈 거야. 근데 이제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동경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그러면 도대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드냐? 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삼각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 자체를 다시 내립니다. 뭐 원래는 순서가 이게 나오고 중학교 거의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겠지. 어쨌든 이 녀석을 뭐로 바라보세요? 이제는 높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이 끝점에 대한 뭐다? y 좌표라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녀석이 뭐예요? x 좌표라고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사인의 정의가 분모분의 어떤 놈 분의 뭐 y좌표가 되고, 코사인은 뭐가 된다? 분자가 x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모에 있었던 녀석, 원래는 뭐였지? 이 녀석의 길이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빗변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제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의 길이였어요. 즉 동경의 길이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도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예요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빗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높이라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좌표로 잡다 보니까 2, 4분면에 있으면 x좌표가 음수네요. 3, 4분면에 있으면 x, y 좌표가 모두 음수네요 라고 하면서 부호가 발생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배우러 갑니다. 오늘은 요거 두 개랑 여기까지 하면 끝나, 사실. 오늘은 사실 좀 지난번에 진도를 많이 나가면서 숙제 질문이 많을 거라 가지고 오늘 진도를 좀 적게 잡아놨던 건데 어떡하냐?
그냥 그 그래프까지 다 빼버릴까 그냥. 힘들든 말든 난 모르겠고. 자, 뭐 어쨌든 삼각함수의 뭐예요? 부호를 살펴봅시다. 부호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 가도 돼. x좌표가 음수면 코사인 탄젠트 음수겠지 하면서. 그래서 1사분면에 있냐, 2사분면에 있냐, 3사분면에 있냐, 4사분면에 있냐에 따라 동경이 어디에 멈춰 있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정해집니다. 일단 1사분면에 있을 때는 x좌표도 y좌표도 전부 다 끝점들이 다 어때? 다 양수지. 그래서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뭐? 전부 다 양수예요. 근데 여기로 오면은 x좌표가 음수가 됐지. y좌표는 여전히 양수입니다. 2사분면에는요. 그래서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일까? 2사분면이면.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얘기를 해볼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사인은? 그래서 양수인 놈만 생각을 하면은 사인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가요.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우리가 1, 2, 3, 4, 4분면이라 부르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어주면은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그거를 앞에 것만 말 따와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얼싸안고로 불러. 외우라. 알았죠? 그래서 3, 4분면에 얼싸안고 탄젠트만 양수. 뭐 여기에 있는 거는 4, 4분면에 있다. 그게 확실하면 얼싸안고 코사인만 양수.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바로바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네, 이거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되게 비교적 뭐 수월하게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가보냐면 일단 요거 정리하고 계세요. 와씨, 오늘 딱 유형 4개 하려고 그랬는데 5개. 와씨, 뭐하냐? 뭐하지? 자, 247번, 249번 2개 풀어보세요. 문제라도 많이 풀자. 오늘 하려는 내용 벌써 70% 끝났어. 시작한 지 5분 만에. 10분 정도 됐겠다. 10분 만에. 나의 배려가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자, 247번 풀어볼래요? 뒤끝 쩐다, 나. 쉽죠? 원점 O와 P라는 점에 대해서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6,-8 찍어줍니다. 그 P가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점. 그래서 6,-8 이쯤 있겠다, 그치?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하면 어디를 나타냅니다? 이걸 말합니다. 알았죠? 이 각에 대한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거기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고 하면은 뭐다? 사인의 정의는 누구예요? 일단 동경의 길이 찾아야지. 얼마예요? 10. 그래서 사인의 정의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뭐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10분의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그래서 뭐?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고 코사인은 얼마? 10분의 6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값이 나와야 됨. 부호까지 다 생각해서. 알았죠? 맞게 구했음? 혹시 여기로 세타를 잡았니? 그래서 사인이 이렇게 해서 양수로 나오고 코사인도 양수로 나오고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249번도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다시 한번 풀어볼래? 풀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249번. 한번 해볼까? 어때?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와 2인 직사각형 ABCD에 대하여 원에 내접하고 있다. 그때 두 동경 OA, OC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 가로의 길이가 4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디? 이만큼이 2. 그리고 요만큼이 1. 여기도 1. 그래서 얘는 뭐다?
2,1 그런 식으로 A와 C라는 점의 좌표 필요하겠다. 그쵸?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C라는 점은요 2,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OA와 OC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놈에 대한 알파라고 했냐? 알파구나. 알파라고 했다. 그러면 그놈에 대한 알파에 대한 코사인 그리고 사인을 찾아주면은 사인의 알파는 얼마예요? 동경의 길이 얼마? 루트 5분의 이 끝점의 y좌표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는 뭐예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OC에 대하여. OC에 대하여라고 해도 베타는 누구? 이게 아니라 그랬죠. 베타는 이만큼을 사실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놈에 대해서 사인의 베타를 찾아보자라고 해도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이 끝점의 y좌표. 코사인의 베타라고 하면 얼마예요? 루트 5분의 x좌표. 그래서 곱해서 더하는 게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곱하고 이둘이 곱하네요. 그럼 이둘이 곱해주면 얼마? 5분의 2. 이둘이 곱해줘도 5분의 2. 그래서 답은 일단 5분의 4입니다. 양수양수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긴 했겠네요. 어쨌든 5분의 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잠깐 257번을 떠나서 257번이래. 유형 57번을 떠나서 257번을 잠깐 풀어볼 건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일단 코사인이 주어져 있지. 257번. 근데 물어보는 두 개는 뭐야?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물어봐. 물론 역수도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을 탄젠트 두 개를 물어본다. 중학교 때 우리 이거 했었죠. 만약에 우리한테 사인의 세타가 5분의 4라고 주어진다면 그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다 없다? 탄젠트 세타 찾을 수 있다 없다? 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식과 동일하게 가면 돼요. 근데 이 문제의 풀이가 이때 당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5, 4 그래서 코사인 나왔으니까 얘가 3 아니네 거꾸로 했네. 사인이 5분의 4구나. 그럼 얘가 4 그럼 얘가 3 그럼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라고 했지. 자, 그 문제가 여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3, 4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세타를 뭐 임의로 잡습니다. 물론 세타라는 각은 이게 아니라 요만큼을 세타로 잡겠지. 그때 코사인이 주어졌어. 동경의 길이 얼마? 17. 그리고 x좌표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 그럼 길이로 치면 이거는 8. 그럼 너는 17의 제곱 289는 8의 제곱 64를 빼주면 얼마 나와요? 225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5입니다. 라고 해서 끝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8, 콤마 마이너스 15 해서 사인 찾고 탄젠트 찾으면 되겠지. 자, 보통 이렇게 많이 풉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걸 배웠잖아. 저게 훨씬 빠르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뭐 훨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빠르지. 굳이 그 풀이를 버려야 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유형 57번을 연습을 하고 왔다 치면 그 풀이를 그대로 유지시킬 거예요. 뭐?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이 17분의 8입니다. 부호 무시하세요. 그 상태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가 아까처럼 15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가면 됩니다. 물론 부호를 고민해야지. 그때 마지막에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만 따로 고민을 하면 돼. 뭐니까? 3, 4분면이니까 얼싸안 탄젠트겠죠.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쟤도 음수였던 거고. 이해됐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풀이를 계속 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일단 252번 풀고 계세요. 253번도 같이 갈까? 잠깐 풀고 있어봐. 비슷한 문제를 하나 찾아오고 싶은데 저기 있다. 258번까지. 총 3문제입니다. 봅시다. 252번 뭐 잘했어요. 저런 식으로 복소수 내용이 갑자기 좀 들어오긴 합니다.
막 또 i의 거듭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수상수하는 이제 그 중에서 좀 큼직큼직한 틀들을 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너희가 이제 다시 한번 뭐 수1을 하는 동안 또는 수2를 하는 동안 조금씩 필요한 게 나오겠지. 뭐 기본적인 판별식 이런 건 당연히 나오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아 이런 거 또 나오네 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가면 되지. 저런 거 하나 놓쳤다. 뭐 한두 개 놓친다 그래서 뭐 수상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수능 범위에 수상은 없거든. 기본 상식이라서 그냥 딱 나오는 것들이 항상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분모가 음수 그리고 탄젠트 분자가 양수.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삼각함수의 부호는요. 하나만 양수거나 혹은 세 개가 모두 양수입니다. 두 개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경우는 없어. 그럼 지금 양수인 게 하나 등장해버렸잖아. 만약 탄젠트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거 루트 곱하기 루트는 마이너스 루트 하면서 둘다음수도 주어지겠지. 그때도 뭐다? 세 개가 다 음수인 거 없습니다. 그때는 뭐 사인이 양수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탄젠트 하나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사인도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고 탄젠트가 양수인 것 어디야? 얼싸안고 할 때 3, 4분면. 맞죠? 그거를 하나 찾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사인도 음수다. 그걸 이용해서 남아있는 놈들의 부호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을 더합니다. 음수와 음수 더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고요. 탄젠트와 코사인을 뺍니다. 탄젠트는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음수를 뺀다는 말은 양수를 더한다. 그래서 양수와 양수의 합이니까 역시 당연히 참이고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어때요? 곱하면은 양수가 되겠지. 부호가 잘못됐네. 그 다음에 사인분의 탄젠트는 뭐예요? 사인분의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가 돼야죠. 역시 잘못됐죠. 거기서 뭐 만약에 미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인과 탄젠트의 합이 양수다라고 하면 이건 맞아 틀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수라서 틀린 거는 아니고 양수라서 맞는 것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녀석이지. 맞죠? 왜?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잖아. 음양의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물론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게 뚜렷한 녀석만 골라주면 되고 틀린 것은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알았죠? 항상 참이 아닌 것들은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253번 갑시다. 사인과 코사인 곱하면 음수입니다.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뭐야? 둘 중 하나는 음수란 얘기네. 사인과 코사인 중에. 근데 둘이 뺐더니 어때? 양수가 됐대. 그 말은 뭐예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게 확실하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때? 하나가 양수인데 다른 하나가 음수라는 말은 사인만 양수. 그럼 어디야? 2, 4분면이 되겠지. 얼싸안고. 그래서 탄젠트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 상황에서 간단히 고쳐주세요. 뭐 하라는 얘기야? 루트 안의 제곱도 결국 탄젠트를, 절대값을 말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안의 제곱은 뭐예요? 절대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네. 루트 안의 제곱은 뭐다? 세타 안 썼다. 어쨌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 확인하러 가자. 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주면 되고 탄젠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값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돼? 항상? 하긴 음수니까 확실히 해버리구나. 자, 음수 양수를 떠나서 코사인 값이 항상 1보다 작거든요. 왜? 잘 생각해봐.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기는 해.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코사인,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지. 근데 x좌표는 아무리 커봐야 동경의 길이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커져봐야 1을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봐도 사실은 양수다. 근데 뭐 코사인이 음수니까 양수라고 해도 좋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그대로 가고 안에 거는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네. 바로 전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코사인, 탄젠트 둘 다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제 계산을 해볼까? 코사인은 사라지고
뭐 이게 다야? 뭐 이게 다야? 간단히 한 게 이게 다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이게 간단히 한 거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뭐야 이게? 이게 간단하니? 뭐 어쨌든 이렇게 끝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258번 하나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야. 원래 이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되는데 뭐 한두 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257번, 8번. 자, 그럼 258번 갑시다. 뭐예요? 사인값 하나를 줄게. 그걸 가지고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구해봐. 범위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뭐예요? 특수각 바로 살려도 좋다. 45도. 근데 아닐 때도 많으니까 그냥 갈게요. 얘가 이고 얘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써주면 얘가 루트 2가 나오겠다. 그죠? 그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 찾아주시면 돼요. 뭐예요? 2분의 루트 2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루트 2분의 루트 1, 1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얘를 보면서 아, 2, 4분면에 있다. 그치? 그럼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그래서 사인 양수니까 나머지는 음수 붙여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이제 대입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답은 1이겠네요. 됐나요? 네, 정말 쉽죠? 끝! 그러면 오늘 이제 하려고 이건 두 개 남았어요. 58번과 59번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자,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일부만 또 간단하게 하고 마치지 뭐. 숙제는 여기까지 내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 원래는 지우고 해야 되는데. 자, 안 보고 얘기해봐.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예요? 분의 x좌표. 정확하게 나타내면은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x좌표다. 알죠? 그럼 물론 그냥 x좌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놈에 대해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뭐 또는 의미가 뭐야? 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쌤들이 뭐 학교 쌤들이 그렇게 부르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그냥 단순하게 2코사인 세타입니다. 또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를 2배 한 거예요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맞죠? 요 놈이 뭘까? 앞에 붙은 2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갈까? 두 배. 자, 요걸로 가보자. 분모잖아. 우변이. 그 녀석을 양변에 곱해도 되죠. 잘못 말했다. 양변에 동경의 길이를 곱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저 2가 뭔지 알겠어? 동경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길이가 2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 끝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앞에 곱한 걸 동경의 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 녀석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맞습니다. 근데 이놈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들 읽을 수 있겠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해서 길이가 1인 동경이 회전했을 때 나타내는 그 끝점의 그냥 x좌표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도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y좌표입니다. 길이가 1인 동경이 회전하다 보면. 알았나요? 자, 간다. 지운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삼각함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만들어가는 과정 파란색으로 설명할게. 원이 있을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는 동경의 길인데 내가 1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그 끝점의 좌표, 자 다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 점,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요. 잘했어요. 두 번째, 수상에서 나오는 원방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뭐야? 그냥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의 원이니까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겠죠. 근데 이 점은 이 위에 있지.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할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순서 바꿨다.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 세타가 사인 세타가 길이가 1인 동경처럼 보인 거야. 이 코사인 세타도 길이가 1인 동경처럼 보인 거야. 뭐? 각각 y좌표, x좌표거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미러 세타를 아무 데나 잡아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겠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삼각함수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1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각은 같은 상황에서.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를 바라볼 겁니다. x좌표분의 y좌표예요. 정의는. 근데 분모 문제 내 맘대로 2배, 2배 해도 되지. 내 맘대로 3으로 나눠도 되지. 3분의 1, 3분의 1 해도 되지. 그럼 내 맘대로 동경의 길이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럼 분모가 뭐야? 코사인 세타죠. 분자는 뭐야?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두 번째 공식 탄젠트 세타는요. 저걸로도 볼 수 있지만 뭐라고도 볼 수 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놈은 x좌표, y좌표 이렇게 보지 말고 뭐라고도 볼 수 있다? 당연한 거 이거는 기울기라고도 봐왔었습니다. 이제는 저 세타가 둔각으로 가 있더라도 음수가 되더라도 항상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됐음? 거기까지가 삼각함수에 대한 관계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54번 하나만 그냥 풀고 잠깐 쉽시다. 어디 갔어? 254번. 간단히 고쳐보세요 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탄젠트도 있고 사인도 섞여 있지. 사인 코사인도. 탄젠트만 있을 때는 탄젠트로 가면 돼. 근데 지금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다면 뭐 해주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괄호는 코사인 세타로 통분할 수 있지. 분자가 뭐야? 1은 코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얘는 1. 두 번째 괄호도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하면은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은 사인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 그럼 분자는 뭐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간단히 고쳐보자. 그럼 뭐 해주면 돼? 분모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고요. 분모는. 분자는 뭐예요? 합차 이용해서 전개해보자. 일단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합의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죠. 됐어? 합차. 그러면 저 녀석을 정리합니다. 뭐 나와요?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사인 제곱에 더하기 2사인 코사인에 마이너스 1. 이제 보여? 1과 1이 사라지는 거. 저렇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또는 뭐 처음부터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네 라고 봐도 더 좋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됐나요? 끝.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저 1. 자, 너희가 이제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걔를 1로 잡는 건 사실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먼저 1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을 너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네 라고 하기는 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일단 하나만 잠깐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너가 풀어봐요. 255번. 바로 다음 문제. 자, 또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 문제에서 탄젠트가 또 섞여 나오지. 탄젠트는 뭘로 바꾸고 가자?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왜 이래 이거? 어? 됐다.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일단 제곱 속에서 너무 좁아. 이렇게 갑시다. 알았죠? 중괄호로 바꾸자. 알았죠? 그러면 제곱 속에서는 내 맘대로 분배해도 되죠. 분배해보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리고 분모가 지금 2가 있는 거고 앞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는 거예요. 뭐래? 사인 코사인이 있는 거예요. 2 어디 갔니? 됐죠? 그러면 이제 분자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마이너스 속에서 전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죠? 바로 1로 가도 좋고 그리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사인 코사인이 있어요. 2배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라지겠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끝.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뭐 나보다 조금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혹은 나보다 좀 빨랐을 수도 있어. 뭐 암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사인 코사인이 섞여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함. 알았죠? 자, 요 문제는 기본 문제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 오늘 그래프 얘기 살짝만 진행할게요. 기억 니은은 쉽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억은요, 코사인 4승, 사인 4승. 딱 봐도 뭐야? 저거는 합자. 맞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합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좌변을. 근데 얘 1이잖아. 그래서 좌변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꼴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한 번 더 뭐 해주세요?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써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맞네요. 참. 그 다음에 니은 가보자. 니은도 마찬가지. 분모 바로 통분형입니다. 통분을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바꿨다. 이 녀석은 그 다음 단계에서 사인 제곱을 바뀔 예정이고 분자의 탄젠트 거슬리나? 그러면 뭐예요? 두 개 일단 아니구나. 탄젠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의 1 플러스 코사인 곱했다 치자. 자, 그러면 갑니다. 뭐예요? 분모는 사인 제곱을 바뀌면 되고요. 분자는 뭐예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2탄젠트는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 서로 사라진다, 그렇지? 그래서 2탄젠트로 바꿉시다. 그때 탄젠트 세타는 뭐로 바꾸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러면 얘는 2의 코사인 곱하기 사인의 제곱분의 사인. 그래서 사인 하나 약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분자에 2가 들어가야지. 근데 2가 없네. 그래서 얘는 탈락. 됐죠? 그리고 마지막 디귿. 저 앞에. 분모의 앞에 있는 저 1 때문에 사실 디귿이 어렵다. 저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바꿔야지. 그리고 2 사인 코사인으로 가면은 뭐야? 합차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됐다? 분모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식. 분자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그래서 하나가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녀석은요. 저 상태로 뭐 정리를 하셔도 좋지만 일단 뭐 하라는 얘기에서 사인 코사인 섞여 나오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1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래서 분모 문제에 코사인 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둘이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부호가 완전 반대네. 0 나와야죠.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끝. 자, 다음으로 가보자. 어디? 삼각함수의 그래프. 다음 단원으로 갑니다. 원래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숙제는 뭐 여기까지라고 보고 일단은 몇 번이야? 268번이라고 보고 알았죠? 오늘은 그래프 내용 잠깐 하고 갈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주기함수라고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거 하기에 앞서서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 먼저 배우고 갑시다. 자, 뭐냐면 우함수라는 게 있어. 응? 우함수. 그 다음에요,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대칭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주기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 수학 하에서 들어본 적 있어? 또는 수학 상에서 들어본 적 없어? 오케이. 자, 우함수라는 거는 명칭은 모르셔도 됩니다. 알았죠? 명칭은 요즘은 이제 안 쓰는 편이라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대신에 특징은 기억을 해둬야 돼.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요, x축 대칭은 없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그건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그 특징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도 되고 그냥 원점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라고 받아들이셔도 돼. 자, 그 다음에 그 y축 대칭 또는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두 번째 기함수를 나타내는 또는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한 표현 방식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걔네가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요. 그 녀석은 fx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함수고요. 왜? 결국 어떤 0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가 두 y좌표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너가 y축 대칭인 함수를 보고 이 식을 쓸 일은 잘 없을 거야. 대신에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하면서 이게 빵 등장했을 때, 아, 이거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결국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꼴로 가면은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그게 원점 대칭이면은 뭐 y좌표가 0인 걸 기준으로도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f-x는 마이너스 fx다. 알았죠? 이게 원점 대칭 그리고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사실 우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f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두 함수 값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에 대한 대칭을 나타낸다? x는 a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기함수로 가보자. 주기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일정 주기로 일정 강령마다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는 녀석. 그 녀석을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일단 이렇게 쓰세요. 얘가 말하는 게 뭐다? 주기가 A다. 정확하게는 뭐? A마다 반복된다. X를 넣었을 때랑 X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돼.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계속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 하나 잘못 찍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뭐다? fx는 fx 플러스 a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은 여기가 수학 하, 그리고 수학 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건 쓰지 말자. 식에 대한 표현이고요. 보통 그래서 수학 하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또는 수학 상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누구 정도는? 이거 정도는. 왜?
2차 함수 수학 상에서 다루잖아. 근데 2차 함수가 대칭 꼬린 함수거든.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한 번씩. 축을 알려주는 용도로. 대칭 축. 알았죠? 자, 필기 다 됐어? 네. 근데요. 이 중에서 누구는 주기함수란 녀석은 수원 때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틀린 거야. 정확하게는 얘가 틀린 건데 수원에서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주기함수를 설명할 때 먼저 뭐를 잠깐 단어를 설명하고 갈 거냐면 주기라는 단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A마다 반복된다라고 해서 주기는 반복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주기라는 녀석은요. 반복되는 단위 중에서도 최소 단위를 주기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자,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함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이 간격이 A라고 해보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반복되고 있어요. 응?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간격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그래서 A마다 반복되네요? 라고 읽었어. 맞아, 틀려?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림이 반복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보니까 0과 2a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2a마다 반복된다라고 읽어요. 틀렸어? 맞았어? 맞잖아요. 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거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보고 주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A라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위는 실제 주기보다 더 배수꼴로 커질 수 있어. 그럼 거꾸로 반복된다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주기가 얼마야? 라고 읽어줄 때는 그냥 이 값입니다. 라고 이 값입니다. 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알았음? 그래서 자, 이제 제대로 간다. 원래는 그래서 fx랑 fx 플러스 a가 같다라는 식의 표현을 보면서 너가 제대로 읽어주는 방법은요. 주기가 a다라고 읽어주면은 안 돼요. 그리고 a마다 반복된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기가 얼마야? 라고 읽어주려면 A가 아니라 A를 N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단 N은 4연수로요. N이 1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고. 그리고 A의 약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기는. 알았지? A의 약수랑은 다르다. 왜냐면 주기 중에는 주기가 3분의 2도 있어. 분수도 있다고. 정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정수든 가지고 와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3분의 2, 5분의 7 이런 게 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주기는. 알았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밑으로 돌아오자. 아까 내가 이거 수학하에서 나온다 그랬지. 수학2에서도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는 주기가 A다라고 읽어도 된다 그랬어. 왜? 수학 하나, 수학 2 또는 미적분에서는 주기라는 것 자체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 값을 찾아가든 또는 넓이를 구하든 그런 것만 구하는 게 목적이지
주기 자체를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삼각함수를 다루는 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는 반드시 주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 1에서만 제대로 읽어주면 되고, 오케이? 수 2 같은 데서는 그냥 주기가 A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반복되는 성질만 사용할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됐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딱 보면서 주기가 이거구나 라고 읽어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 주기함수가 뭐냐 정도까지만 다음 시간에 연결시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없네. 뭐 알았죠? 그래서 와, 이게 바로 나온다고? 270번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주기가 이거입니다 라고 읽어도 뭐 지금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수 1이니까 조심해서 읽자. 알았지? 만약에 이게 뭐라고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주기가 2다 라고 읽어주지 말고 아, 이마다 반복되는구나 까지만 기억하세요. 수 1이니까. 알았죠? 자, 근데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쟤야. 조금 다른 예시로 갈게. 이렇게 가보자. 얘도 주기를 나타내는 식의 표현입니다. 알았나요? 잘 기억하세요. 얘 주기 얼마게? 또는 얼마마다 반복되게? 3,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똑똑하구만.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빼면은 나오는 게 주기야. 반복되는 단위야. 그래서 얘도 수 2나 수학 하에서는 그냥 주기가 3입니다. 읽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수 1이니까 3마다 반복된다라고. 알았죠? 그 기준은 기본 풀이에서 아, F 속의 걸 빼보면 되겠네. 알았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똑똑하구만. 그러면 오늘 이제 어디까지 하려고 했냐면 어디까지 할 예정이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유형 62번에 있죠. 자, 62번을 제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62번을 풀기 위한 되게 기본 내용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한다 치면 유형 61번까지. 이거는 숙제로 하자. 어차피 유형 4문제니까. 알았죠? 간다. 그러면 오늘 하려는데요. 사인 함수, 이제는 진짜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세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가 오늘의 목적이라고. 알았죠? 가자. 삼각함수의 기본 그래프. 다음 시간에 그 62번 파트처럼 실수배하고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자 하는 함수의 그래프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그래프 그리러 갈 겁니다. 알았죠? 잠깐 여기 비워놓고 옆에서 그려오고 올게. 간다. 오늘 더 문제는 안 풀 것 같으니까 잠깐 꺼놓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sin x의 정의가 뭡니까? sin x의 정의가 뭐죠? 맞아. 네. 근데 그래프를 읽을 때도 앞에 1이 붙었다고 읽을 거야. 그래서 길이가 1인 동경 가지고 합니다. 알았죠? 자, 길이가 1인 동경이 있어요. 그때 얼마만큼 회전했다고요? x만큼 회전합니다. 알았나요? 자, x만큼 회전시켰을 때 나타내는 동의 길이 1. 그 끝점에 대하여 이 녀석의 y좌표를 sin x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y좌표를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 다시 좌표축을 그려요. 그때 얼만큼 회전했다? x만큼 회전했다. 요 가로축이 각입니다. 각. 그래서 x만큼 회전했다. 그때 y좌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쿵 찍어주는 거예요. y좌표를 y좌표로 할 거니까. 알았죠? 그러면 처음에 초선에서부터 회전하죠. 0만큼 회전했을 때는 그때 y좌표는 얼마죠? 0.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90도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1. 9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 각은 얼마지? 2분의 파이. 똑똑하구만. 그래서 여기에 쿵 찍히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때 그래프가, 자, 간다. 간격을 잘 봐. 뭐 눈대중으로 대충 똑같은 간격만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똑같은 간격만큼 찍어주면 되겠지. 맞지? 근데 그때 y좌표 어떻게 돼?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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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점점 급격하게 변하게 되니 처음이 급격하다가 점점 완만해지니. 만해지죠. 처음에 이만큼 증가했는데 나중에는 요만큼 증가하잖아. 그래서 y좌표는 처음에 확 변하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90도가 되면서 1이 딱 찍힌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90도 넘어가면은 y좌표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할 때도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점차 급격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파이 180도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는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음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빵! 2파이가 되면은 한 바퀴를 도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2파이 넘어가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겠지. 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처음과 동일한 그래프. 그래서 삼각함수의 특징. 자, 일단 2분의 8 기준은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이 됩니다. 왜? 좌우 대칭으로 감소하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파이를 기준으로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왜? 2파이마다 한 바퀴 도니까. 알았죠? 그 특징을 살려서 이제 여기다가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알았죠? 자, 그때 그래프 그릴 때 처음 단계는 너가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보조선을 반드시 그리라고. 그러면서 4칸으로 쪼개. 다 대칭성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0에서부터 출발해서 90도일 때 최고치 찍고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최저치 찍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가 한 바퀴를 나타내는 2파이고 여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 찍히는 값들은 각각 얼마겠어요? 결국 반지름의 길이만큼 올라갔겠지. 맞죠? 최고로 올라간 게 얼마겠어? 그래서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됐음? 이런 식으로 그 사인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그리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sin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상식을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 파이가 뭐야? 파이가 뭐예요? 180도. 각으로 나타내면 60분법이라는 각으로 나타내면 180도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근데 상수로서의 파이는 뭐예요? 대략 3.14.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3점 몇이 되려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넓적하게 생겨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납작하게 이렇게 생겨.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은 대칭성이라던가 또는 주기성 같은 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약간 용수처럼 압축시키듯이 좌우로 좀 압축시켜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실제로는 여기가 3이야, 3. 대충 3.14.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렸다. 두 번째는 뭐 하러 가보자? 코사인 x도 한번 그려보자. 여기도 똑같은 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서 먼저 그려보고 와서 그릴게요. 한전체는 좀 달라요. 좀 이따가 보고 오자. 자, 이번엔 코사인 그려봐도 됨? 코사인 x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x는요, 똑같이 이걸로 갈까? 역시 x만큼 회전했을 때 그 끝점이 뭐? y좌표를 함수값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y좌표를 그렸네 방금. x좌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를 각을 변화시키는 거야. 지금은 내가 각을 x로 했으니까 x가 되겠지. 그리고
요 놈의 x좌표를 y좌표로 찍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만큼 각이 갔을 때 이놈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간다. 그래서 각이 0도만큼 돌았을 때 그 끝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각이 0일 때의 x좌표를 함수값으로 사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x좌표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지. 그러다가 90도일 때 0을 찍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분의 8일 때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려.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불편하니까 바로 돌려도 상관없겠죠? 자, 각이 0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x좌표는 얼마다? 1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자, 그때 처음에 어떻게 돼? x좌표가 처음에는 1에서부터 천천히 감소하죠. 근데 점점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떨어지는 거야. 언제? 파일 때까지. 근데 파이 180도를 넘어가면은 x좌표가 어때? 다시 마이너스를 최저치 찍고 나서 점점 0으로 왔다가 다시 1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코사인 x 그렸다. 어떻게 된다? 여기 0,1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서 최저치가 찍히는 곳은 파이고요. 0이 되는 곳이 각각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2파이가 되면은 다시 한번 x좌표 1을 찍었다가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여기까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알겠지? 물론 그 이유를 뭐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그래프 그릴 때 그 이유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 가자? 탄젠트 그래프 가보자. 탄젠트는 뭐로 접근을 하냐면 코사인을 x좌표, 사인을 y좌표로 해석했다면 탄젠트는 기울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만드냐 이건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에서부터 흘러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4분원에서 이런 거 나타냈단 말이야. H를 했나?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해봐.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하자. 뭐예요? 5a분의 ah입니다. 근데 5a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ah를 해도 돼.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야. 5a분의 5h거든. 근데 5a가 1이니까 5h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 세타는 무슨 일이 발생해? 5h분의 ah예요. 맞죠? 둘 다 1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타내야 되나?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해버리면 5b분의 bc로 나타내도 되죠. 그러면서 아, 5b가 1이네? bc야 라고 나타내도 됐었지. 그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탄젠트는요, 기울기로 접근을 하기는 하되 끝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연장선이 인원과 만나는 그때의 상황으로 가서 1분의 얘를 읽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탄젠트가 되는 거야. 각이 좀 더 바뀌면 이걸 보면 되고, 각이 더 바뀌면 이걸 보면 되고, 각이 더 바뀌면 이걸 보면 되고, 처음에 증가하는 양에 비해서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지. 나중에는 조금만 변해도 확 증가할 거야. 그 녀석을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데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기울기 자체가 0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90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90도가 딱 되는 순간 탄젠트 값 우리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여기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안 만나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분의 8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지. 그 녀석의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와, 그럼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는 어떻게 해? 이 기울기랑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좌표가 바로 y좌표가 되겠지. 탄젠트에 대한.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면 기울기가 다시 0으로 찍힙니다. 그럼 그거 파이를 넘어가면 어때? 이 기울기랑 동일하지. 처음 그래프가 다시 그려집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요. 얘가 2분의 파이죠. 와씨 점점 잘못 꺼놨다. 2분의 파이죠. 여기에서 이런 보조선을 그어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서 파이. 그리고 파이를 넘어가면 다시 처음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파이에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한 그래프 특징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간다. 세 함수가 전부 다 똑같은 특징 가집니다. 첫 번째, 주기성. 두 번째, 대칭성. 세 번째, 독특한 녀석. 주기성, 대칭성, 독특한 녀석. 주기성, 대칭성, 독특한 녀석. 그리고 탄젠트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얘기할게. 자, 각각 주기 얼마입니까? 너무 쉽죠? 2파입니다. 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왜? 한 바퀴를 돌아야 처음 그래프가 다시 그려진 건 당연하거든. 근데 탄젠트는 아까 저기서도 나왔지만 기울기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반 바퀴만 돌아도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파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성. 어떤 놈들에 대해서 대칭일까? 라는 건데, 자, 이거 기억하세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요. 근데 탄젠트는 그래프 보면 알지만 점대칭만 존재해요. 자, 어떤 점들, 어떤 선들마다 대칭이니? 사인과 코사인은. 점은 이 점마다마다 대칭이지. 여기도 그림이 있다 치면 대칭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점 몇 콤마 몇이다? 1파이, 0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n파이, 0이라는 점들마다 다 대칭인 거야. 그리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선에 대해서 좌우 접으면 일치, 이 선에 대해서도 좌우 접으면 일치. 뭐야? x는 2분의 홀수 파이. 뭐 2n-1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았죠? 근데 코사인은요. 전혀 반대죠. 점대칭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0들마다 뭐 2분의 홀수 파이, 0들마다 다 대칭이고요. 선에 대한 대칭이 얘네들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다? x는 2분의 아니지. 그냥 n파이마다 다 대칭입니다. 알았나요? 근데 그 중에 좀 독특한 거라고 했던 거는 아까 요점 찍혔었지. 무슨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지함수라고 하면서 또는 명칭은 몰라도 식으로서 너희들한테 이걸로 설명을 하겠죠. 마이너스일 때랑 S일 때는 어떻게 되면 돼? 부호가 반대로 같아지면 되겠죠. 됐죠? 다음 코사인은 근데 그 중에 요거 있지. 좀 독특한 거 뭐? Y축 있지. 그래서 식으로 보여줄 때는 fx랑 f-x가 그냥 같다라고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보자. 주기가 파이다. 그리고 대칭이다. 어떤 점들마다 이 점들 다 대칭인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형,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형. 그래서 뭐들마다 2분의 n파이, 0들마다 다 대칭. 그리고 그 중에는
독특한 점, 원점. 그래서 탄젠트 또한 마이너스 fx랑 f-x가 같다라고 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에는 좀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얘네들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는 선. 유리함수에서 뭐라 불러? 점근선. 아, 너 보이냐 여기? 점근선은 뭐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아까 쟤처럼 2분의 홀수 파이. x는 빠졌다. x는 2분의 홀수 파이. 알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예요. 할만하죠?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함수들은 저러지 않아요. 막 2 사인에 막 3, x 플러스 1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주기도 찾아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성질들 찾고 그래프의 특징 찾고 뭐 함수값도 구하고 기타 등등등 하러 갈 겁니다.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배우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오려면 얘네가 없이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 꼭 외워오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 날까지 다 기억해 오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그냥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주기함수가 뭐였는지 그 주기 알아가는 정도만 연습시키기 위해서 유형 한두 개 정도만 삼각함수에서 내기는 할게요. 아예 안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문제 자체가 워낙 간단해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숙제는 273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